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헤어숍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미용일에 뛰어들어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현재는 가게를 접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가해를 못 잡고 있는데 제가 다시 가해를 잡을 수 있을지 저조차 궁금하네요. 지금으로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 저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용일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최근에 겪은 사건 때문에 큰 결심을 했네요. 저는 결혼 생활을 3년 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려볼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미용일도 쉬게 되었으며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나마 제 하소연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결혼한 전 부인은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부터 함께 미용일을 하다 보니 거의 전우애 같은 느낌으로 지내온 사이였네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제 인생에서 빠진다면 제 인생이 없을 정도로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 매일 함께 했었네요. 가족보다 더 얼굴을 많이 보는 사이였죠. 주변에서는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냐며 이미 연인 사이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매니저님, 언니랑 사귀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돼. 우리가 친하긴 하지만 그럴 사이로 보이냐? 그냥 친구이자 동료일 뿐이야. 그럼 매니저님 애인 없으신 거예요? 제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야, 당장 소개시켜줘, 어? 내가 쟤랑 연애하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애인을 만들어야지. 이 정도로 주변에서는 저와 그 친구를 엮었죠. 처음에는 저나 그 친구가 서로 부정하느라 바빴지만 어느 순간 질리도록 사귀는 사이 아니냐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제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직장 안 옮기냐? 언제까지 나만 따라다닐 건데? 웃겨. 너 따라온 거 아니고 원장님이 나를 스카우트한 거거든? 이제 사람들한테 안 사귄다고 해명하는 것도 일이다. 야, 우리 그냥 사귈까? 그래, 마감이나 하시죠, 매니저님. 할 일이 태산입니다만. 전 부인에게는 장난삼아 사귀어볼까라고 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주변에서 너무 잘 어울린다, 애인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제 마음이 착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와 사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이 친구가 애인이라며 데리고 온 남자 때문이었네요. 남자친구라며 샵에 데려온 날 모든 직원들은 축하한다고,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정작 제 입에서는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도대체 이 감정이 뭔가 싶어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이 하루빨리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속으로 빌었죠. 그런데 그 바람이 현실이 되더군요. 전 부인은 몇 달 뒤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면서 저에게 술 한 잔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속마음을 숨긴 채 술을 샀네요. 그날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야, 내가 왜 남자친구랑 헤어진 줄 알아? 왜? 걔가 바람 폈어? 아니, 남자친구가 내가 너랑 바람 핀 줄 알더라고.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아무 남자한테나 다 잘해준다고 억지나 부리고. 잘 헤어졌네. 자기 여자친구도 못 믿는 남자랑은 헤어지는 게 맞지. 일 때문에 핸드폰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뭐라 그런다니까. 넌 알잖아, 내가 고객 관리하려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런 오해를 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전 부인은 항상 핸드폰을 2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과 소통하는 핸드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샵에 두면서 고객님들에게 이벤트 문자나 고객관리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용도였죠. 항상 고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일이 헤어진 이후에 일조했다는 게 저로서도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남자친구가 그것도 이해 못해줘? 핸드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 그게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된다나 뭐라나.
됐어, 잘 헤어진 거지 뭐. 그래도 네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은 편하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차례 전 부인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이 섰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전 부인을 친구이자 직장 동료로 여기지 않았네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장난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을 담아 사귀자는 말을 했지만 가차없이 차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어필을 했었죠. 제 마음이 더 이상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에 확실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 부인도 더 이상 제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더군요. 그 후 제 마음을 받아주면서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사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사귀는 사이가 됐을 때는 주변에서 더 이상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 덕분에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몰래 연애만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돌린 날 원장님부터 디자이너와 직원들이 모두 놀라했죠. 결혼? 오늘이 무슨 만우절이니? 너희가 서로 친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만우절을 즐길 필요가 있어? 진짜예요. 저희 사귀라면서요. 잘 어울린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결혼한다니까 왜 안 믿어요? 뭐야, 정말이야? 언제부터?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됐죠. 이거 완전 배신감 드는데? 사람들은 저와 아내가 감쪽같이 자기들을 속였다면서 한 달 내내 저희 부부를 괴롭히더군요. 주로 퇴근 후 밥 사라는 게 전부였지만요. 어쨌든 미안하지도 않는데 미안하다며 사람들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의 축하로 결혼을 하고 난 후 저와 아내는 일하던 샵에서 나와 저희만의 헤어샵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가게를 얻고 정말 잘해보자는 열정으로 가득했죠. 따로 직원들을 두지 않고 저와 아내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부부 미용실로 단골들도 많았죠. 아내와는 일을 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딱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았네요.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점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내가 최대한 덜 힘들게 제 딴에는 배려를 많이 했으며 아내 위주로 모든 걸 마쳤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이 저와 제 아내를 보면 모두 부러워했죠. 친구들은 어떻게 몇십 년을 함께 알고 지냈으면서 아직도 설레는 감정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친구로 지냈을 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결혼을 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하나둘 달라 보이더군요.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없었네요. 실제로도 아내는 예뻤습니다. 디자이너다 보니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았고 패션 센스도 좋았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눈짓을 둘 정도로 시선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는 길거리 캐스팅도 됐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뒤늦게 아내의 진면모를 알게 됐다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팔불출이 되었죠. 샵 운영은 전반적으로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픈과 마감은 제가 했으며 중간에 손님들이 많아지면 아내가 제 연락을 받고 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배려가 싫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결혼을 해서 아내를 쉬게 하고 싶었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는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듯 했습니다. 그 일로 저희는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죠. 당신 결혼 전에 귀에 딱지날 정도로 나한테 말했잖아. 결혼하면 미용일 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 딴에는 당신 가게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때는 이 일이 지긋지긋했으니까 싫었지. 그런데 집안에만 있는 것도 할 줄 못 되는 것 같아. 막상 놀라고 하니까 이제는 일이 하고 싶은 거 있지.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신 아이 갖고 싶다며. 몇 날 며칠 노력해도 안 되잖아. 아이는 절실할수록 갖기 힘든 거래.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매일 집에 오시는 것도 나 불편해. 그럴 바엔 샵 나와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으로 나도 나와서 손님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내는
자주 찾아오는 저희 엄마가 불편하다며 샵에 나오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실은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양가 부모님들은 이세를 원했습니다. 저에게는 별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는 양가 집안 어른들이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예민하게 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과 처갓집에서 아내에게 임신에 좋은 약을 해다 주기도 하고 절에도 가서 빌어보기도 하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을 준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와이프 따로 불러내서 절 가고 그러진 않지? 저번 주에 가고 안 갔어. 하도 네가 뭐라 그래서. 임신이 그냥 되는 줄 아니? 안 그래도 노산인데 걱정돼 죽겠다. 이러다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 몰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는 게 이 모양이니? 가만 보니 사돈댁도 한의원 가서 약 지어서 먹인다는데. 나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부적이라도 써서 줄까? 아, 정말. 엄마, 행여나 와이프 데리고 가기만 해봐. 절 가서 비는 것도 엄마만 가서 해. 더 이상 와이프 부담 주지 말고. 아내가 일을 안 했으면 했지만 저 같아도 양쪽 어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겠구나 싶었죠. 그 후 손님이 많을 때만 왔던 아내는 저와 매일같이 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손님들은 많아졌죠. 디자이너가 둘이다 보니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입소문도 금방 나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잘 되자 모든 게 아내 덕분이어서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가게는 여자 손님보다 아내에게 머리를 하러 오려는 남자 손님이 많아지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 번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 손님이 왔었죠. 그리고 아내는 남자 손님과 머리를 하는 동안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남자 손님이 결혼했냐는 질문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 미혼이라는 말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제가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제 아내를 찾아왔었죠. 저희 영업 끝났는데요. 어라? 여기 여자 직원분 퇴근했어요? 네. 와이프랑 아시는 분이세요? 와이프요? 결혼 안 했다고 했는데? 남편이에요? 그런데요? 무슨 일인데요? 그 직원 정말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제가 언제 퇴근 시간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 직원이 많아요? 뭔가 제 와이프가 실수한 것 같네요. 저희 부부예요. 그만 가주시겠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 손님이 황당한 표정을 한 채 나가자마자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가 오히려 황당하다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당신 도대체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길래 이런 일이 생겨? 정말 그 사람하고 밥이라도 먹을 생각이었어?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여기 동네 사람들 우리 부부인 거 다 알고 고객 차원으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단골되면 우리가 좋지. 안 그래? 이건 그런 문제랑은 다르잖아.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것 같던데. 다시는 그러지 마. 아내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내는 좋자고 한 일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일이 있을 후에도 아내는 종종 습관처럼 결혼을 안 했다며 단골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그 일로 매번 다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서먹해질 때가 많아서 몇 번은 넘어가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돼서 경찰서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 단골 손님이 샵에 왔었죠. 그런데 술을 약간 한 것 같아 아내보다는 제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커트를 하러 왔는데 제가 커트를 다 마치고 샴푸를 해드리겠다니 순간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아저씨는 됐고 나 저 언니한테 샴푸 받고 싶은데. 제 와이프요? 손님, 제가 힘도 좋고 시원하게 잘합니다.
와이프는 일 안 합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딱 잘라 말했는데 아내가 눈치 없이 끼어들더군요. 여보, 내가 해드릴게. 그치. 저번에 샴푸 받아보니까 이 언니가 확실히 시원하게 잘하던데. 당연하죠. 몇십 년 내공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내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멍하니 보고 있는데 손님이 이상한 추임새를 하더군요. 그게 뭐가 웃긴 건지 아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남자 손님은 아내가 샴푸를 하자 좋다 시원하다 하며 이상한 추임새를 하는데 차마 이곳에 쓸 수는 없어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나오라며 제가 샴푸를 도중했었죠. 그러자 남자 고객이 뭐 하는 짓이냐며 한참 좋았는데 저보고 비키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주먹이 올라갔고 남자 손님은 저를 폭행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 정도네요. 아내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냐며 오히려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왜 오버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당신이 진작에 받아들일수록 나만 꼴이 우습게 되는 거 몰라? 이 상황이 나만 이상한 거야? 당신 결혼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나 보기 불편해.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다르게 행동해야지. 습관인 걸 어떡해. 그럼 등에 유부녀라고 붙이고 다니기라도 할까? 당신 위험한 거 알지? 집착이야 이거. 집착? 이게 당신한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순간 아내의 말에 황당하더군요.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 제 행동이 집착으로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아내의 말이 정말 서운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 손님은 피해자가 되더군요. 결국 합의는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합의금으로 병원비를 주는 대가로 그 사건은 일단락됐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가 더 이상 샵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일이 있은 후 아내는 갑이 되었고 저는 의리된 듯 했죠. 제 대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 덕에 큰일을 안 치른 거라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일을 나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일을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의처증이냐며 집착한다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니 제 딴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죠. 당신 정말 이상한 거 알지? 와이프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당신이 매사 너무 진지하니까 이러잖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거야? 됐다. 그만하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만해. 그러다 우연히 제 고등학교 동창이 명절날 본가에 오면서 저희 헤어샵을 들른 적이 있었네요. 제가 다른 손님을 맡고 있어서 제 아내가 동창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 손님이라서 한껏 신경이 곤두섰었죠. 그런데 둘이서 뭔가 대화를 하며 화기애애하는 분위기더군요. 제 속은 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맡은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간 후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남자 손님이 저를 보며 웃더군요. 너무 기분이 나빠 제가 한참을 뚫어져라 보는데 낯이 익는 얼굴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기억나냐? 너 여기서 미용실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너 종혁이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어머니 집이 여기겠구나. 어머니 집에 있다가 머리 좀 할까 하고 나왔는데 와, 너 결혼했다며? 재수씨한테 다 들었어. 아내는 저에게 찡긋해 보이며 본인 일을 하러 가더군요. 저는 괜히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죠. 아내를 너무 못 믿는 제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네요. 그날 아내에게 마감을 부탁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마감을 하고 아내가 합류했죠. 동창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며 꽤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더군요. 야,
연봉이 그 정도면 너 잘 나가네. 부럽다. 사장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예쁜 와이프도 있겠다. 난 네가 더 부럽다. 그래 보이냐? 요즘 일에 치여서 그런지 아내한테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속이래 속이 아니다. 그럴만해. 네 와이프가 좀 이쁘냐?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네 와이프 보고 너네 미용실 들어온 거야. 친구는 와이프인 줄도 모르고. 야, 안 그래도 요즘 그 일 때문에 우리 엄청 냉전이야.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아내의 이야기며 최근에 경찰서에 간 이야기 등을 하며 그동안 마음에 지고 있던 고민들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친구라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그 후에 아내가 합석을 하게 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가끔씩 동창이 본가에 왔다고 하면 그날은 저와 아내와 친구가 모처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또 함께 휴가 날짜를 맞춰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동창 녀석은 돈도 잘 버는데 여자가 없어서 아내에게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주자는 말도 했었죠. 솔직히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놈인데 여자가 없어서 안타까웠네요. 당신이 좀 알아봐. 그래도 당신 주변에 아직 혼자인 친구들 많지 않아? 후배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가 보지. 언제부터 친구를 그렇게 끔찍이 여겼다고. 눈물 겹네.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괜찮은데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애인 생기면 다 같이 부부 동반 같은 거 해도 좋고. 솔직히 난 이렇게 자기랑 있는데 종혁이가 혼자 있는 거 보면 좀 짠해. 제 부탁에 아내가 소개시켜 줄 만한 친구를 알아봐 줄 것 같았는데 아내는 알아본다고만 하고서는 한 번도 동창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죠. 그게 잘못된 건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 주변에 소개시켜 줄 만한 여자가 없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친정에 가게 되었고 동창과 저녁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재수씨가 불안하면 재수씨 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야, 내가 안 해봤겠냐? 어? 그런데 와이프도 집에만 있기 갑갑한가 봐. 어른들은 자꾸 임신하라고 재촉하고 아내도 힘들겠지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하면서 있고 싶은 건 아닌가 싶네. 다시 진심 담아서 권해봐. 나 같으면 와이프 일하게 안 둬. 차라리 취미를 가지려고 하지. 어디 불안해서 일이 되겠냐? 동창의 말도 있긴 했지만 늘 아내가 일을 안 했으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아내에게 진솔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이세 계획을 위해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자는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하는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아내에게 병원을 다니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솔직히 아내가 싫다고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흔쾌히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당신 힘든 거 보기 싫은 것뿐인데 어쨌든 내가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한 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이 위해서 병원 다녀보는 게 어때? 병원? 둘 다 건강한데 굳이 병원까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산전검사라는 것도 있고 때 되면 되겠지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임신이 당신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당신한테만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해. 와, 당신 철들었네. 그걸 이제 알았던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내가 많이 도울게. 이제 샵 안 나오는 거지? 알겠어. 그 후 저는 온전히 샵을 혼자 운영해갔고 아는 후배를 직원으로 두며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내는 산전검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임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이자 양쪽 부모님도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로 했었죠. 아내도 부모님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 한결 좋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부부 사이도 원만해져서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잘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자주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며 외박을 했었네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자고 못 돌아다니니 지금 실컷 다니라고 하며 친구들과의 여행을 보내주었죠. 하지만 그게 상간남과 만나 여행을 가는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만 하느라 아내가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루는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었죠. 비가 오는 날은 유독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정리를 서둘러 하고 일찍 집으로 갈 생각이었죠. 마감을 하고 아내를 놀래켜줄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식탁에는 손님이 왔는지 저녁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죠. 제가 집에 있는 걸 본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깜짝이야. 언제 왔어? 당신 벌써 퇴근한 거야? 어디 다녀와? 장모님 오셨나 보네. 같이 저녁 먹을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문 닫고 오는 건데. 모처럼 엄마 와서 저녁 먹고 간다길래 간단히 먹었어. 엄마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당신이 일찍 오는 거면 얼굴 보고 가라고 그럴 걸 그랬네. 처음에는 장모님과 식사를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었죠. 아내는 먼저 씻겠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식탁에 아내가 아끼던 와인을 딴 걸 보게 됐죠.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을 안 드시는 분이신데 와인잔은 2잔이었죠. 씻으러 들어간 아내를 뒤로하고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받으시지 않더군요. 그 후에도 장모님 전화는 꽤 오랫동안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장모님한테 전화드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다라고 하니 아내가 엄마가 피곤해 하더니 집 가자마자 잠들었나 보다며 횡설수설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계속 물었죠. 장모님 술 드셔? 와인 따던데? 와인이 무슨 술인가? 한잔 했어.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전화하지 마. 엄마 살짝 취해서 갔거든. 그래. 서운해 하실까봐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지 뭐. 그날 밤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내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던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렇게 날밤을 새우고 일어난 저는 온몸이 무겁더군요. 그때 제 눈에 2개의 핸드폰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의 화장대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보자 저도 모르게 확인을 해야겠다는 충동이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자주 쓰는 핸드폰을 보는데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목록을 보니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꼈네요. 어젯밤에 제가 설거지를 하는 시간과 아내가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에 장모님과 통화를 한 목록이 있더군요. 저는 제 핸드폰에 장모님께 걸었던 통화 목록 시간대를 봤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이 통화 중이었던 시간대에 제가 통화를 했더군요. 아내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장모님과 통화를 했을까요? 그때 아내의 2번째 핸드폰을 보려는 순간 카톡이 화면에 떴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절 분노하게 만들었죠. 어제 저녁은 잊을 수 없었어. 곧이어 연달아 카톡이 떴으며 어젯밤에 아내가 장모님과 있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또 만나지? 이런 카톡 내용이 나오자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핸드폰을 보이며 당장 카톡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걸라고 했네요. 이거 뭐야? 너 나 몰래 바람펴? 당장 이 메시지 보낸 놈한테 전화해봐.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내 핸드폰 봤어? 지금 그게 중요해? 어제 장모님이랑 저녁 식사한 거 거짓말이지? 술도 안 하시는 장모님이라 와인을 마신 것 자체가 이상했어. 도대체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나 몰래 바람펴?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카톡 내용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뭐야? 그때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핸드폰을 싱크대통에 넣고 수돗물을 틀더군요. 순식간에 핸드폰은 물에 젖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핸드폰을 왜 물에 담궈? 너 진짜 뭐 있구나?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들키면 안 되는 일이길래 이런 짓을 해?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자 핸드폰을 물에 담그고 말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물에서 건져 올렸지만 기종이 오래된 핸드폰이라 전원이 안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었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누구야? 누구랑 바람이 난 거야? 그때 아내의 두 번째 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낯이 익더군요. 바로 제 동창 녀석이었네요. 동창 녀석은 제가 받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어제 보내준 초음파 사진 때문에 나 한숨도 못 잔 거 알아? 오늘 친정 간다고 하고 나 보러 오면 안 돼? 당신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너 지금 미쳤냐? 준우야, 네가 어떻게 미용실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는 게 내 와이프였어? 그리고 뭐? 초음파 사진? 그날 아침은 모든 게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믿었던 동창 녀석과 바람이 났으며 그 녀석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둘이 자축을 했더군요. 아내가 최근 들어 몇 달째 저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에 나온 태아의 주수를 보니 감이 오더군요. 어떤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동창이 제 아내를 보호한답시고 제 앞에 서 있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정말 황당해서 화조차도 낼 기운이 없었으며 동창과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미친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이혼해주라. 부탁이다. 내가 민정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정말 민정이를 생각한다면 민정이를 위해서 이혼해줘. 와, 이런 미친. 야,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니들 언제부터 나를 가지고 놀았냐? 내가 화낼 가치도 없다.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리고 뭐? 민정이를 위해서 이혼을 해줘? 나도 더 이상 이런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이제 질렸어. 아내가 헤어샵을 나오지 않을 때부터 두 사람은 만남을 해오고 있었다더군요. 처음에 아내가 이벤트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다가 저 몰래 한 번 만나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저보다 동창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하더군요. 아는 사실을 아내 입으로 들으니 아찔했습니다. 셋이서 자주 저녁도 먹고 휴가철에는 여행도 다니면서 지냈는데 그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둘이 놀아놨다는 생각을 하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더군요. 결국 동창 녀석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처럼 동창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거 아는데 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건 장담할게. 너도 나랑 만나는 여자는 보기 겨워 할 거라며. 나 정말 민정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혼해줘라. 작작 좀 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넌 이혼만 해주면 끝이냐? 나한테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동창은 끝까지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저도 더 이상 전 부인에게 감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둘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볼게.
너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야 할 거다. 망신당하기 싫으면. 네 전 재산을 다 가져와도 모자라. 결국 아내의 바람이 들킨 이후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창 녀석은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저에게 주고서는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며 비련의 주인공처럼 말하더군요. 나 정말 잘 살게. 솔직히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 알고 멈추려고 했는데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진우야,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겠니? 내 전 재산 다 너한테 줘도 아깝지 않아. 이혼 덕에 제 통장은 두둑했지만 제 속은 망신창이가 되었네요. 그 후 가게를 내놓고 계약 기간까지만 영업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손님 중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남자가 가게로 왔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민정이 누나 있죠? 여기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남자 손님 앞에서 전 부인의 이름이 나오자 의아했습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은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만뒀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순간 남자 손님이 저에게 핸드폰을 들이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전 부인이 분명 동창 녀석에게 보여준 초음파 사진을 이 남자 손님이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아이라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정말 민정 누나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이 아이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온 거예요. 그런데 민정 누나랑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혹시나 해서 전에 일한 가게 가서 물어보니 여기로 가라던데요. 민정이 결혼한 건 알아요? 아니 그쪽은 언제부터 민정이를 만났어요? 3년 전에요. 저도 방금 결혼한 걸 알게 돼서 혼란스러워요. 민정 누나 어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와이프는 결혼 전에 이미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기분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을 거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남자 손님마저 와이프를 쳤더군요. 민정 일 그만뒀어요? 당신은 또 누군데? 와이프를 찾는 또 다른 남자는 저희 헤어샵 고객이었으며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한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와이프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보여주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접하고 새 남자에게 동시에 연락을 한 듯 보였습니다. 뱃속에 아빠를 찾기 위해서인 듯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두 상간남들이 발뺌을 했으며 그걸 동창이 덥석 물었던 것 같더군요. 아내도 나름 머리를 썼다고 쓴 게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듯 보였죠. 아빠 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업가인 동창 녀석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동창 녀석이 선택된 거였네요. 그리고 두 상간남에게는 잠수를 타고 저와 이혼 후 동창에게 갔으니 아내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제 말만 기다리는 이 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제 아이라잖아요. 책임져야죠.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서 저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강하며 재혼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놓고 간 짐들이 있다며 동창 녀석과 함께 지금 헤어샵으로 오라고 했죠. 처음에 아내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담담히 말했네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거면 보냈지. 그리고 너 나한테 집 주소 알려줄 자신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알았어. 내일 나 혼자 들를게. 지금 당장 오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험한 꼴 안 당하고 싶으면 종혁이도 데리고 오는 게 너한테 좋을 듯 싶다. 저는 두 상간남을 붙잡아 두면서 곧 민정이가 올 거니 만나보라고 했죠.
1시간이 지나서야 동창 녀석과 민정이가 들어오더군요. 민정이는 샵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상간남들을 보자 놀라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사나봐? 아예 지방으로 가서 살 줄 알았는데. 민정이가 두고 간 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야? 그것만 가지고 우린 갈게. 저기 두 사람, 민정이. 아니지. 네 와이프가 두고 간 짐이다. 저는 두 상간남들을 가리키며 동창에게 소개를 시켜줬네요. 민정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두 손을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장난치지 말고 진짜 짐이 뭐야? 종혁아, 근데 민정이 뱃속에 있는 애가 말이야. 진짜 네 아이가 맞긴 하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두 사람도 지금 자기들이 아빠라고 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걸까? 너 말고도 딴 남자가 둘이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민정아? 그렇게 전 부인의 잘못된 행동들이 들통이 나자 동창 녀석은 전 부인을 고소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혼 소송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간남들도 전 부인을 고소하면서 전 부인은 졸지에 사기꾼에 수없이 많은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따로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제 복수는 다른 상간남들이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비록 오래가겠지만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으니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제 삶을 찾겠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